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재입니다. 저 머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군함도 이게 논란의 작품이에요, 솔직히. 이 정도까지 논란이 될 줄 몰랐어요. 호평과 혹평이 난무하는. 진짜. 실제로 저는 이번에 처음 봤어요. 예, 처음 저도. 그렇게 혹평을 받을 만한 작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아니 왜 이 작품에 뭐가 문제야? 보면서 뭐가 무난한데? 네, 이거 무난해요 그냥. 이게 뭐가 문제야? 네. 엄청 막 짜임새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뭐 개쓰레기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었어요. 욕할 정도 영화는 아니에요. 당시에 저도 만약에 이게 그래도 성적은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면 평탄을 쳤을까요? 네, 대한민국 총 관객 수가 659만 2천 명입니다. 650만 들었어요. 이거는 그 중타 정도는 한 거거든요. 대부분 뭐 다른 작품이면 이 정도 650만 들었다 그러면 성공이에요. 그렇죠. 당시 기준으로 봐도. 그렇죠. 그런데 이 군함도는 이제 거의 1,000만, 이 정도 캐스팅에 이 정도 제작비 267억 들었어요. 거의 이제 한국 영화 거의 최고 제작비 든 셈인데 이 정도 제작비에 또 뭐 황정민 뿐만 아니라 되게 캐스팅이 화려합니다. 이 정도 캐스팅이면 뭐 이제 소지섭, 송중기, 이경영 이런 분들이면 이런 종합적인 요소들로 봤을 때 1,000만은 달성했어야 되는 작품인데 중간에 좀 소문이 입소문 같기도 해요. 네. 안 좋게 나는 바람에 네. 가다가 멈춰버린 케이스. 첫 주에만 400만 들었대요. 그러니까 첫 주엔 좋았던 거죠. 400만인데 입소문 안 좋게 나오면서 그게 끊어져 버린. 이 요인이 뭘까? 제가 그래서 기사를 좀 검색해봤어요. 네, 댓글 알바들도 좀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개봉일은 2017년 7월 26일에 개봉을 합니다. 얼마 안 된 시점인데 2017년 네. 4년밖에 안 됐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예상하기로 류승환 감독님은 베테랑으로 정점을 찍었어요. 이미 1,300만 이전 작품 찍고 나서 군함도도 아마 이제 그 기세를 몰아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거 스케일만 봐도 다 1,000만 영화예요 무조건. 네. 당시에 무난하게 진짜 악평만 안 달렸어도 1,000만 무조건 찍었다 봅니다. 전 군함도 같은 경우에 무난하거든요. 그렇죠. 액션도 괜찮고 뭐 다 좋았어요. 네. 근데 이제 기사를 좀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제가 그래서 좀 뽑아왔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타임라인으로 정리해본 군함도 해서 시내 21에 임수연 기자님께서 정리한 게 있는데요. 몇 개 읽어드릴게요. 단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군함도를 둘러싼 스크린 독과점 논란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스크린을 너무 많이 차지했다. 그리고 작품은 물론 감독 및 배우의 인터뷰에 일제강점기를 정당화하는 식민사관이 녹아있다는 의혹이 순식간에 인터넷을 휩쓸었다. 개봉 전 1,000만 관객 달성은 물론 역대 기록도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는 어느새 사라졌고 군함도의 관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현재까지 630만 명에 머물고 있다. 이런 거예요. 네. 7월 25일에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터집니다. 이게 역대 최다 스크린을 독과점했다고 하는데 2,168개를 먹었대요. 근데 실제로는 2,027개였다. 이게 인터넷 곳곳에 퍼지며 논란이 됐다고 해요. 이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정리를 잘했는데 그다음에 7월 26일에 군함도가 개봉합니다. 개봉 하루 전에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7월 26일 날 평점 테러가 일어나는데 스크린 독과점에 반발한 이들 군함도가 국뽕 혹은 좌파 선동 영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등이 네이버 영화 네티즌 평점란에 일괄적으로 1점을 던지면서 평균 평점이 한때 4점대까지 추락했다. 자, 그리고 이제 역사 강사가 글을 달고 어떤 감독이 일침을 놓고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요. 역사 왜곡했다 논란이 오고 또 류승환 감독님이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관객들 확 떨어져 나가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내 21 기사 중에 또 이런 거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님이 쓰신 건데 제목이 이겁니다. 매크로를 이용한 영화 평점 조작의 실체.
영화 평점 및 공감수 조작 이루어져 이런 제목이에요. 제목 자체가. 이거 좀 읽어드릴게요. 다 읽으시는 건 아니죠? 아니 나 이제 중요한 부분만 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기혁 씨의 말 이거 중간에 따온 거예요. 그러나 기혁 씨의 말과 반대로 매크로 작업을 통한 평점 테러로 의심되는 정황도 있다. 지난해 여름 시장에 개봉했던 군함도는 개봉 첫 주에만 네티즌 평점이 무려 1만 399개나 달렸다. 역대 최다 관객 동원작 명랑의 3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개봉 첫 주 달린 1만 399개 네티즌 평점 중에서 관람객 평론가 평점보다 낮았던 네티즌 평점은 개봉 1인 7월 26일과 다음 날인 27일 이틀 동안 58%의 댓글이 달렸대요. 이틀 동안. 특히 평점 1점은 개봉 첫날 평점 1점이요. 개봉 첫날 4,054개로 시작해 둘째 날 5,440개로 가장 많이 집계됐다가 첫 주 주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대요. 군함도 네이버 영화 평점 5만여 개 가운데 평점 1점이 무려 40%가 넘는다. 이거 딱 봐도 이제 좀 의심이 되죠. 네. 당시 영화를 홍보한 마케터 미음 씨는 개봉 첫날부터 1점들이 달리면서 무척 당황스러웠다. 평점 1점이 그토록 많이 달린 이유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마땅한 대비책도 없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 자체가 영화 같아요, 진짜. 류승환 감독이 영화 같아. 더욱 이상한 건 네티즌 평점 1점이 개봉 첫날인 7월 26일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500에서 1,000여 개가 집중적으로 달렸다고 해요. 냄새 나죠? 이것이 매크로 조작이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면 1,000여 명이 군함도가 개봉하기도 전에 남들 다 자는 시간대에 일어나거나 새벽 4시까지 자지 않고 있다가 영화를 보지도 않고 평점 1점을 달았다는 얘기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기사 보면.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고 네. 류승환 감독님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 저도 군함도 보지도 않고 그냥 군함도 그냥 욕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네. 그만큼 최악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거 보니까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저는. 네. 실제 봤을 때도 그렇고 뭐 이런 기사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김성원 기자님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거예요. 군함도 류승환 감독 인터뷰 국뽕과 친일 두 가지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다니 하면서 점점점. 아니 어떻게 국뽕과 친일 논란이 동시에 나오죠? 그러니까 둘 다 어떤 불편한 그 두 진영에서 불편한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 기사를 쫙 읽어봤는데 되게 역사 고증도 솔직히 역사 고증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근데 영화는 예술 자유잖아요. 표현의 자유인데 그쵸. 역사 고증을 정말 철저하게 하셨더라고요. 실제 기사를 읽어보면 이 정도까지 고증을 했는데 그래도 욕을 얻어먹네. 참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김영진 영화평론가의 군함도 영화 비평이 있는데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류승환의 군함도를 흥미롭게 봤기 때문에 이 영화 개봉 이후 불거진 여러 논란들에 대해 이분도 흥미롭게 봤대요. 네. 당사자만큼은 아니겠지만 평자로서 당혹감을 느꼈다. 저 지금 좀 처지는데요. 좀 처지는데. 뉘앙스 읽다 보니까. 네. 나 금방 끝낼게요. 네. 금방 죄송해요. 좀 심각하긴 해요. 네. 근데 이런 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고 알겠습니다. 팩트라서. 주로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링크한 글을 읽어보았는데 역사 왜곡에 관한 몇몇 수준 이하의 글들은 이 영화가 조선인 부역자들을 부각시키는 것과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있었고 여러모리에는 나름 이런 글들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논외로 두어도 될 만큼 가치가 없고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에 봉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소가 나오는 현상이지만 뭐 군함도에는 피해자가 없다고 단정하는 이 분야의 학자 박유아의 글이 전하는 입장은 경청할 만한 것이었다 하면서 좀 이어져요. 아무튼 이런 거 뭐 이런 거 좀 읽어드렸어요. 자, 좀 씁쓸합니다. 네. 저도 뭐 팩트는 알 수 없겠지만 뭔가 매크로 같은 거 썼던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뭐 스크린 독과점이라서 불편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현상은 군함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뭐 블록버스터 나올 때마다 항상 거론됐던 문제고 네. 독과점이 불편했는데 그걸 또 이후에는 어떻게 번져갔냐면 이게 뭐 역사 왜곡이다, 뭐 국뽕이다, 혹은 국뽕이다, 뭐 일본 친일이다, 뭐
두 가지가 동시에 이제 터지면서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뭐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터뜨렸을 거야 아마. 댓글도 소수의 사람들이 조작을 했을 수 있는데 100% 하고, 근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장난치고 막 이렇게 막 서로 이제 정치적으로 막 하는 게 대다수의 국민들이 노란한 거 아닌가. 좀 여론이 흔들린 거죠. 여론은 참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그 인랑 혹시 안 봤어요. 일랑도 그렇고, 그것도 대표적으로 평점 되게 안 좋게 받았던. 네. 일랑도 그렇고, 리얼 아시죠, 리얼? 네, 리얼도 안 봤어요. 리얼도 막 그 이후에도 리얼이 되게 조롱을 많이 당하잖아요. 리얼처럼 만들었네 하면서 다른 영화도. 그 영화들도 좀 저 자세한 건 모르지만 뭐 영화가 그렇게 나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평점 테러를 당했던 대표적 작품들. 네티즌들이 마음만 먹으면 한 영화 죽이는 건 쉽구나. 그 영화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좀 씁쓸한 그런 것 같아요. 그만 씁쓸하시고 네. 줄거리 가시죠. 저 요 정도로 하고, 네. 또 이런 배경이 있다. 네.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 그래서 군함도를 일단 직접 보세요. 보시고 평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등장 인물 나옵니다. 이 영화는 저는 뭐 별 4개 정도 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봐요. 저는 3개. 3개. 어쨌든 무난하다. 3개. 네, 무난. 무난하고 저는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만들었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한번 전개해 볼게요. 등장인물 화려한데요. 일단 황정민 씨. 요 배경이 그때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 1944년 요 정도 45년. 네, 그 정도. 거의 이제 미국이 네. 승기를 잡아가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되기 직전. 네. 그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분이 이제 류수환 감독님의 유일한 영화 중에서 유일하게 감독판이 있는 작품이에요. 원래 상영 시간은 132분인데 네. 감독판 151분까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감독판이 있다는 이유는 제가 좀 추측을 해봤는데 나름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자기가 못다한 말들을 내가 그때 야 원래 이렇단 말이야 이걸 좀 호소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관객들한테. 그래서 감독판 괜찮아요. 자, 한번 보면 황정민 씨가 이강옥을 맡았습니다. 네. 이강옥은 이제 그 연주하는 악단이에요. 네. 네, 피리 불고 막 옆에 뒤에 이제 드럼 치고 악단이고, 또 아버지 이강옥이 아버지고 딸이 김수환, 소희 이소희이죠. 이강옥의 딸입니다. 둘이 이제 케미가 잘 맞아요. 네, 진짜 아버지와 딸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보통 한 3파트로 나뉘는데요. 요 스토리 라인이 좀 나뉘죠. 네. 사람들마다. 황정민, 김수환의 스토리 라인이 딱 있고요. 그 다음에 소지섭과 이정현의 어떻게 보면 썸 타는 그 스토리 라인이 있습니다. 소지섭은 최칠성이라는 종로의 유명한 주먹이에요. 네, 깡패로 나오고, 어쩌다 보니 여기 좀 끌려온 건지 뭐 징용을 왔어요. 군함도에. 그리고 이정현 씨는 오말년이라는 이번에 최칠성과 썸을 타는 관계인데 조선의 기생 자기가 원해서 기생이 된 것 같진 않아요. 그런 사람으로 기구한 인생을 산 사람은 나오고, 요 라인 하나. 그 다음에 또 한 라인이 있는데 송중기가 박무영으로 나옵니다. 네. OSS 요원, OSS? 아무튼 그 당시에 그 광복을 위해서 광복군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비밀 요원인 거죠. 저는 좀 이따 말하겠지만 예. 송중기 씨가 너무 미스 캐스팅이기도 하고, 캐스팅이 갑자기 왜 이런다고? 좀 스토리가 조금 왜 이렇게 되지? 이 생각이 든 부분이 송중기 부분이었어요. 송중기 씨가 얼굴이 네. 꽃미남이죠 확실히. 네, 너무 마스크가 현대적이고 맞아요. 그런 거 여기 있어. 여기 갑자기 잠입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너 거기 맞아. 잠입해서 데려와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과정도 안 나오고. 맞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좀 아까 제가 감독판 봤잖아요. 생략된 장면이 딱 나오더라고. 제가 좀 이따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네. 감독판에 나왔던. 네. 이 송중기가 잠입한 건데 이경영이 이제 윤학철인데 네. 군함도의 그 한인들의 지도자예요. 그렇죠. 네, 조선인들을 지도하는 거의 뭐 모세 같은 인물입니다. 반민족 배신자로 나오죠 나중에. 네. 반전. 이 반전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보통 네. 어떤 집단 아래 얘네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면 네. 거기에 한 명을 세워가지고 근데 이 세운 애가 사실 위에서 점 찍어둔 애다. 이런 거는 좀 많이 봤어요. 흔한 클리셰다. 네. 저기 어디야?
그 남국민수 나왔던 그 영화 뭐지? 설국열차. 예. 거기서도 그런 비슷한 클리셰가 나오기도 하고 있구나. 아무튼 그런 게 많이 쓰이긴 합니다. 예. 네. 알고 봤더니 이제 반전되는 거죠. 네. 그런 거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네. 반전. 그리고 이제 김중희 씨라고 야마다 그 일본 네. 소장. 네, 그분도 많이 나오시죠. 네, 뺀질뺀질한 역할 잘했고요. 김민재 씨 또 나왔어요. 네. 송종구라고 조선인인데 일본 앞잡이 하는. 앞잡이. 근데 얼굴도 그렇고 너무 찰떡이야. 아니 이분이 좀 왜소하시고 얼굴이 크시고 마르고 항상 막대기를 막 후려 때리는데 이게 너무 잘 맞아. 맞아 그 시대에 내가 들어간 것 같았어. 그 장면만큼은. 진짜. 내가 거의 이제 관객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때리는 장면도 너무 웃긴데. 잘 때려, 잘 때리고 잘 피하고 하는데 너무. 실제 당시에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네. 너무 진짜 캐스팅 미쳤고요. 마스크나 이런거나 너무 찰떡이었어. 이분 너무 정이 갑니다. 네. 네. 그리고 정만식 씨 나와요. 또 나오시죠. 이분 자주 등장하시죠. 류승환 사단에 스기야마. 요 조선인이지만 일본인 앞잡이. 징용을 많이 보내시죠. 네. 나쁜 놈인데. 스토리 라인을 지금부터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좀 상상을 해서 제가 이제 적다 말긴 했었는데 요걸 네. 한번 우리 둘이 한번 스토리 라인을 맞춰봐요.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상상으로 네.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네. 처음 장면을 한번 떠올리면은 네. 재밌는 게 처음에 흑백입니다. 처음에 흑백이고 마지막에 또 흑백이에요. 네. 요거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그리고 왜 초반과 마지막에 흑백으로 찍었을까요? 중간에 컬러로 나오거든요. 네.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흑백이 그렇게 길진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길진 않아요. 처음에. 예. 처음에 탄광에 막 조선인들 일하는 장면 그때 흑백 나오고요. 마지막에 이제 군함도 탈출해서 배 타고 가는 장면, 뭐 원폭 터지는 장면 그때 이제 흑백 나옵니다. 왜 흑백으로 이제 뭐 이렇게 둘이 맞춘 거죠, 이 쌍을. 그러게요. 이거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데 네. 가장 치열한 장면을 그 가운데에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앞이랑 뒤는 조금 무미건조하게 보여주려고 했던 건가? 그럴 수도 있죠. 저 이제 나름 이제 지금 생각한 건 뭐냐면 이게요 역사적인 어쨌든 사실 팩트를 바탕으로 만든 군함도가 실제로 있는 곳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처음에 딱 흑백으로 나왔을 때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옛날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실제 그 50년대 실제 있었다 이런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 컬러로 만약 시작했으면 예전에 50년대에는 컬러가 없었어요. TV 자체도. 50년대를 흑백으로 묘사를 하는데 실제 그 현장 역사 현장의 다큐멘터리처럼 들어가서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마지막에도 흑백으로 처리되면서 저건 실제 과거였구나, 역사였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흑백으로 만드는 효과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역사 현장으로 푹 빠져들었다가 이제 컬러 진행되고 나중에 흑백하면서 역사 현장으로 다시 이제 거기서 뭐 빠져나오는 그런 느낌. 가능한 해석인 것 같아요. 저는 나름 이게 탁월한 연출이었다고 봐요. 만약 처음부터 끝까지 컬러였으면 이 정도 생각 안 했겠죠. 좋은 연출이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그 흑백으로 진행되고 탄광에서 막 광부들 일해요. 조선인들 너무 진짜 처절하게 일하더라고요. 네. 너무 그 삶이 열악해 보여. 자는데도 너너무 더럽고 진짜. 밥에서 바퀴벌레 나오고. 그 연출 미쳤다. 실제 저랬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광도도 되게 좁잖아요. 네. 너무 좁기 때문에 그 천장이 좁아서 애들을 집어넣어요. 네가 가서 캐라. 근데 중간중간에 가스 막 터지고 온천 같은 뜨거운 물 나오고 그걸 일하고 있는 거죠. 바다 밑에서. 거의 지하 1000m까지 파고 내려갔다고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애가 한 명이 일하다가 뭐 돌이 무너져가지고 죽어요. 그게 이제 첫 장면. 죽어서 그 이제 시체를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근데 윤학철이 갑자기 등장해서 조선이니까 우리가 처리하겠다. 이제 그 민중의 지도자의 모습을 카리스마를 보여주죠. 그게 이제 첫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윤학철 앞에 이제 등장인물이 이름을 제가 잘 못 외워서 윤학철 맞죠? 윤학철이 있고 그다음에 그
꼬맹이 아이들 남자아이 3명이 윤학철한테 인사를 하고 이제 탈출하러 가는 거죠. 비가 막 밤에 비가 오는데 저 인트로 한 10분 하실 거 아니죠? 아니 알겠습니다. 비가 오는데 네. 인트로 중요해요. 네. 비가 오는데 한 명이 도망가다가 발각돼서 죽죠. 총 맞고 죽고 2명은 이제 바다에 이제 헤엄치다가 그물에 잡혀요. 배가 등장해서 그물에 잡혀가지고 익사당해 죽고 네. 그 장면. 저는 이거 보면서 저 3명이 이제 도망갈 때 저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소지섭 되고 송중기 되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럴 수 탈출해서 그쵸. 이제 뭐 다시 뭐 히어로처럼 이런 거 상상했어요. 요것도 전 나름의 그 류소영안식 페이크다. 아까 그 우리 베테랑 할 때도요. 전혀 상관없는 그 러시아 조직단 나오고 그 벤츠 빼돌린 그 사건이 솔직히 상관없잖아요. 네. 근데 집어넣었단 말이죠. 요런 거 류소영안식 페이크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그곳의 상황이 엄청 열악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3명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근데 영화 평론가들도 이런 건 좋게 본 것 같더라고요. 당시 근데 어떤 사람은 좀 극단적으로 야 그러면 한국인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간 사례들을 그런 것처럼 하나씩 영화까지 보여주지 그랬냐.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막 당하는 모습 계속 보여줘야 된다. 탈출하는 모습보다는. 네. 그러면 영화가 안 되겠죠. 이건 영화인데. 네. 어쨌든 그런 장면이 전 좋았어요. 상징적인 장면. 돌 무너져 죽고 익사당해 죽고 총 맞아 죽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군함도가 이제 넓게 전경으로 펼쳐지고 근데 악단이 이제 갑자기 연주합니다. 네. 이제 이강옥 악단이 연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경쾌한 이게 어떤 거냐면 징용 끌려가는 사람들의 환송식인 거죠. 이때 이정은 씨 깜짝 등장합니다. 우리 아들은 지병이 있어 그러면서 결핵인가? 결핵이 있어. 그런 장면 나오는데 이것도 임팩트 있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침울하죠. 침울하고 이강호 악단은 분위기를 띄워주기 위해서 재즈를 연주하죠. 재즈가 원래 불법이었는데 그때 금지였는데 연주를 합니다. 딸도 노래를 잘 부르는 탭댄스 하면서 나와요. 당시의 분위기를 잘 연출한 것 같아요. 근데 이강옥이 갑자기 이제 중추원 서기관 마누라를 건드린 게 발각이 돼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아까 그 쓰기야마 정만식 씨랑 둘이 이제 밀담을 하죠. 어떤 곳에 모여서 스기야마가 선심 쓰는 셈치고 이강옥과 딸과 그 악단을 일본으로 보내준다고. 이강옥은 신났죠. 내가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구나. 자기 하려고. 이강옥은 어떤 캐릭터냐면요, 철저히 현실 적응적인. 일본인인도 상관없어요. 일본인한테도 계속 머리 좋아지고 자기랑 자기 딸만 잘 살아남으면 돼. 이 현실에서. 그런 캐릭터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 소시민적이고 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좀 정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몰입이 됐고, 그리고 저는 좀 재밌었던 게 스기야마랑 술 마시는 장면에서 이강옥이 이제 뭐 안주 먹을 때 이렇게 딱 이게 나오거든요. 이런 거. 그 전에 이제 조금씩의 디테일. 그런 거 저번에 그 경찰총장이 이렇게 술 막 흔들어 가지고 부담거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스파클링. 그런 디테일을 어떻게 잘 살리는지. 류사양 감독님이 딱 대본 쓰면서도 그렇고 쓰고 나서도 현장에서 디테일을 그냥 발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먹는 게 요거 좋았습니다. 요거 좋았고 여기 하이라이트였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배로 가요. 이강호 악단 이제 이게 징용 끌려가는 거죠. 그쵸. 자기는 모르지만 다 속아가지고. 다 속아서 가고 있는데. 배 시퀀스에 제일 처음 나오는 장면은 똥 누는 장면이에요. 변속관이 칸막이가 없어요. 그냥 통 하나 놔두고 그 위에 앉아서 누구나 똥 싸는 거예요. 오줌 싸고. 저 정도로 열악하구나. 그런 걸 잘 보여줬던 장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강옥 씨는 이제 악단 불러놓고 야 돈 꺼내봐. 가방에 넣자. 야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 생명이야. 이렇게 넣어놓죠. 나중에 없어지지만. 그리고 또 갑자기 최칠성이 처음에 이제 등장합니다. 패싸움을 벌이죠. 이 사람은 주먹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좀 안 입고 왔나 봐요. 사람들하고 막 싸우죠. 근데 일본 간부가 위에서 갑자기 등장하더니 물 대포를 뿌려서 이 사람들을 제압합니다.
제압을 하고 근데 대단한 게 쫄 것 같은데 최칠성은 가만히 서가지고 소리를 쳐요. 누구냐고. 근데 이런 근데 그때 이제 오말년이 쪼그리고 있다가 오말년은 이정현인데 쪼그리고 있다가 야 조용하고 있으면서 하다가 말다툼이 보니까 최칠성하고 오말년하고 서로 싸우려고 하니까 오말년이 최칠성의 거시기를 잡죠. 탁 이게 탁 잡고 그 장면도 좀 임팩트 있었어요. 네. 네, 잘 만든 장면이다. 둘이 이제 인연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배에서 내려서 이강옥이 그 어떤 형사 간부한테 추천서를 보여주죠. 이거 스기야마가 써줬다.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하지만 그 추천서가 길거리 그 바닥에 짓밟히고 수많은 추천서가 있죠. 당시 그랬나 봐요. 얼마나 좀 절망적이었을까요? 기차에 실려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게 삭제된 장면인데요. 강당 장면이 있더라고요. 강당에서 어떤 일본인이 나와서 연설을 해요. 일본 말로. 여러분은 뭐 대동아 공영이 이바지해야 되고 그런 멘트 그런 게 나오죠. 그게 지나가고 인력 수송선에 실려서 군함도로 갑니다. 배에서 이제 강제로 남녀가 분리되죠. 왜 분리할까 했는데 여자는 이제 기생처럼 그렇게 끌려가고 남자는 광부가 돼서 가는 거더라고요. 둘이. 그래서 여기서 임팩트 있는 게요. 군함도 이제 그 마당에서 남자들도 그렇고 남자들이 이제 옷을 다 벗잖아요. 얻어맞고 막 물건 다 뺏기고 옷을 다 벗고 하얀 어떤 가루 같은 걸로 소독을 해요. 그 장면들. 여자들도 이제 끌려갔는데 다 옷을 벗고 청결 검사를 받죠. 우리 쪽에서는 한 번도 성병이 발생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런 장면이 저는 되게 고증이겠죠. 실제로 그랬을 것 같은데. 네. 리얼하다. 실제 저렇게 끌려갔구나.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장면들이. 군함도 세트도요. 이게 아마 진짜 많이 그 섬 전체를 이제 세트로 지었겠죠. 되게 진짜 잘 지었다. 그런 아파트 같은 모습들도 네. 그렇고 세트 구현 되게 잘했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월급 요거 나옵니다. 이제 월급을 일본인의 나레이션으로 너네들 월급 어떻게 받는지 나오죠. 아니 괜찮아요. 디테일을 어디까지 끝까지 디테일을 가시고 제 디테일이 좀 강해서 아니 중요한 것만 얘기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요런... 다음 스토리가 궁금해요. 다음 스토리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넘었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이제 여러분이 군함도에 왔는데 이 회사라고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비용, 기숙사 임대료, 모든 개인용품 공제되고 국채회비, 국민저금, 건강보험, 퇴직금도 월급에서 공제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사람들 항상 빚더미에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이 광부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 조선인들 사는 전경, 아까 식당 배식할 때 뒤돌아다니고 이런 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가 이거예요. 이제 목욕탕에서 최칠성이 일본 간부에게 제안하죠. 여기 조선인 오야붕과 아까 김민재와 승부 봐서 조선인 관리를 내가 맡겠다. 서로 싸우죠. 요 격투신도 그 목욕탕 같은 데서 되게 잘. 전 여기가 제일 좋았어요. 어떤 부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까 김민재 씨가 아까 말했잖아요. 머리 빡빡 깎고 온몸 검해가지고 이것만 입고 팬티 훈도시라 해야 되나? 그것만 입고 막대기로 딱 때리면서 하는 게 약간 그 종애기원 시저랑 원숭이들 싸우는 그런 느낌. 진짜 잘 어울렸어요. 네, 딱 찰떡같이 딱 맞았어가지고 이게 기억이 제일 남았어요. 저는 진짜 소지섭 씨도 저는 엄청 멋있게 액션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막 싸움을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더 리얼하지 않았나. 그렇죠. 그래서 진짜 막 처절하게 싸워요. 둘이 막 하다가 결국엔 소지섭이 이기죠. 네. 이겨가지고 막 그 얼굴에다 이렇게 긋고 결국엔 소지섭이 대장이 됩니다. 조선이네. 그리고 한편 잡혀간 이소희 아까 딸과 오말년 오말년은 접대 준비를 해요. 그 술자리에 앉아 있죠. 일본인들 접대해야죠. 근데 이게 진짜 충격적인 게요. 저렇게 조만한 소희가 거의 한 10살? 네,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어려 보여요. 12살 정도? 아마 예전에도
그랬었겠죠 실제로도. 네. 뭐 나이 상관없이 아이라고 안 봐주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접대를 시켜요. 와 미쳤다. 진짜 일본인은 나쁘다. 이 좀 울분이 저런 어린아이한테도 그게 쏟아 울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얘가 소희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자기 이제 노래 그 레코드에 나오죠. 자기 노래 부른다고 원래 악단이라고. 아 이때 연기 완전 잘해요. 울면서 진짜 그거 공중제비 돌면서 위에 올라가서 네, 보여주는. 저는 와 이 아역 진짜 잘한다. 이분이 저기 신과 함께도 나오거든요. 맞아 김수환. 네, 신과 함께도 나오는데 연기가 완전 꼬맹이 오져내는데 엄청 잘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울면서 타고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연기 정말 잘하죠. 그리고 황정민 씨랑 케미도 잘 맞고. 네. 소희 덕분에 아빠와 악단이 불려가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연주를 해서 먹고 사는. 근데 좀 조선인들이 봤을 때는 좀 안 이뻤게 보였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당시에는. 여기 뭐 딴따라들이 제일 잘 나가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박무영 이름이 많은데 박무영이 누구냐면 송중기. 네, 송중기입니다. 드디어 송중기가 등장해요. 여기서부터 전 이상했어요. 여기서부터. 그럼 아예 송중기를 등장을 시키지 아예 OSS 말았어요. 이런 거 빼버렸어야 돼요 저는. 뺐으면 네 괜히 밖에서 여기 뭐 윤학철 구출하려 들어가고 이거보다는 비현실적이다. 스스로 구남도에서 뭐 으쌰으쌰 해가지고 탈출하는 게 훨씬 더 각본이 좋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아니, 보통은 스토리가 진짜 그렇거든요. 뭐 쇼생크 탈출은 보진 않았지만 뭐 대부분의 탈출물들은 스스로 안에서 해결했어요. 안에서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작전 계획 같은 거 짜가지고 너 이거 해 이렇게 해서 그런 재미거든요. 네. 탈출물은. 근데 갑자기 얼굴도 미소년의 꽃미남인 박무영이 모시고 와. 윤 선생 모시고 와. 판타지처럼 딱 등장을 해요. 이게 좀 스토리에. 근데 류승환 감독님도 재밌는 게요. 스토리를 평범하게 짜진 않아요. 박무영을 등장시킨 것도 나름의 신선함이라고 나름의 자기만의 이제 색깔을 준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 뭐 시도 자체는 좋았다. 네. 박무영이 등장해서 스기야마를 찾아가죠. 스기야마는 아까 이제 정만식. 네. 아까 그 빼돌렸던 네. 이 장면이 이제 영화에선 통째로 나갔구나. 빠진 장면인데 스기야마 찾아가서 스기야마한테 구남도 징용증을 얻고 바로 처단합니다. 스기야마 처단할 때도 그 뭐 민족의 뭐 죄하면서 아까 그 나레이션 하잖아요. 그 멘트를 치고 죽여요. 이거 들어갔으면 전 좋았을 것 같아요. 진짜 좋았을 것 같아요. 갑자기 구남도에 딱 있어가지고 그 중간을 삭제해버린 거. 이거 진짜 좋았거든요. 좋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은 못했지만 이정현 씨랑 그 꼬마 아이가 친해지는 장면도 삭제된 장면이 있더라고. 서로 이렇게 이게 서로 좀 갑자기 둘이 이제 붙어 있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친해졌지? 근데 중간에 좀 그게 해명이 되더라고. 감독판을 보면 좋았고. 그다음에 탄광에서 일을 하는데 그 갑자기 그 위에 그 석탄 실은 그 차가 갱도에서 철로로 막 굴러 떨어지죠. 그 사고로 다 매몰되고. 저는 그 장면 좀 긴장감이 있었어요. 조금씩 진짜. 하면서 하니까 밀리고 하다가 탁 떨어지잖아요. 진짜. 그리고 전 그 CG도 진짜 좋았다고 봐요. 진짜 떨어지는 것처럼. 네, 저 CG가 CG 같지 않았어요. 진짜 같았어요. 근데 떨어지는 것도 그냥 막 무난하게 막 굴러가면 별로 그게 없을 텐데 막 굴르면서 막 이탈하고 막 사람 치고 죽이고 사람 실제로 막 치는 장면도 보이고 애가 막 와 미쳤다. 정말 좋았던 CG. 그리고 이거를 일본인들이 탄광을 막아버리죠. 조선인 탄광을. 그런데 또 일본인들이 윤학철이 있다고 빼내야 된다니까 또 다시 그걸 뚫으려고 그래요. 이게 어이가 없었어요. 그 좀 사고 났다고 막아버리는 게 왜 이러는 거야? 사람을 생매장하고. 그러니까 생매장 하는 거는 저는 뭐 일본인들이니까 그냥 뭐 조선인들 어떻게 해버려야겠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 갑자기 그 폭발 사고 났다고 거기를 막아버린다? 이거는 조금 진짜 그건 좀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이었다고 봐요 저는. 일본인의 악랄함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나쁘다. 좀 억지였다 저 생각해요. 그럴 수 있어요. 악랄함이 보이고 결국 이제 뭐 안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려서 이제 스스로 살아남죠. 살아남고 그다음에 한편 그 이강옥과 그 악단은 일본인 앞에서 공연하면서 살아갑니다. 살아가고. 근데 일본인들은 이강옥의 딸을 그 대장인가 선물로 보내려고 하죠. 네, 그렇죠. 그 대장이
그 소화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소화성애가 있는 것 같아. 네. 분명히 있는 것 같아. 되게 변태스러운. 여기 나오는 일본인들이 진짜 악랄한 걸로 묘사되는 거죠. 뭐 실제로 그랬겠죠. 어떻게 이런 아이를. 참 그래서 근데 이강옥은 딸을 보내기 싫고 둘이 탈출하고 싶고. 네. 근데 마침 여기서부터 이제 둘이 이제 만납니다. 황정민과 송중기가 이제 황정민한테 부탁을 하죠. 열쇠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신 신호를 보내야 되니까 열쇠를 좀 얻어다 달라. 황정민은 송중기한테 제안을 하죠. 그러면 딸하고 나 내보내줘. 같이 보내줘. 이렇게 딜이 됩니다. 근데 송중기는 그 약속을 어기죠. 자기랑 그 이경영만 빠져나가려고 하죠. 나중에 저는 이 장면 이 영화에서 전 두 장면이 되게 좋았다고 보는 게 그 결국에 이제 송중기가 이경영을 이름이 헷갈리니까 그냥 배우 네. 이름으로 부를 게 너무 많아요. 송중기가 이경영을 한밤중에 빼가려고 가요. 그렇죠. 근데 송중기가 이경영을 의심하죠. 뭔가 냄새가 나. 근데 실제 이경영은 나쁜 배신자였고 네. 그런 상황에 총을 이경영한테 겨누는데 마침 또 황정민하고 김수환이 들어와요. 야 우리 데려가야지. 너 나쁜 놈 아니야. 그래서 송중기는 뭐야 이렇게 막 두 사람을 겨누고 있는데 또 중간에 이경영을 추종하는 추종자 중에 한 명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거의 이제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세 명, 네 명이 관계를 이렇게 막 서로 이제 견제하고 있는 상황. 이 구도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애초에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박무영이가 예. 이게 군인인데 예. 군인이 박무영. 일단 그 윤학철을 꺼내 오라라는 지령을 받고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자체 판단으로 이게 지가 뭔데 자체 판단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네,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빼오면 되지. 일단 빼갔어야 됐다. 네, 일단 빼오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든가 하지. 갑자기 거기서 오바를 해가지고 그 머리에다가 총을 대고. 저는 여기서 약간 쓰레기. 아니 이게 말이 돼? 군인이 위에다가 뭐 지령 받고 나서 교신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이런 애다라고 교신도 못했을 텐데.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 보고 뭐 하는 거야? 이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막 넘겼어요. 짜증나가지고. 군인이 이러면 그 생각은 전혀 못했네. 네. 근데 자기가 이제 그런 증거를 봤잖아요. 이경영이 이제 윤학철이 배신한 증거를. 그렇죠. 그럼 이렇게 자체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아니요. 군인 그래도 안 되죠. 그래도 안 된다. 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데 뭐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 원칙상 그게 맞죠. 네. 그리고 데려오라고 한 애 머리에다가 총을 겨누. 너무 바보 같아요. 저는 송중기 씨의 연기는 뭐 제가 말할 그런 못하겠지만 마스크나 그 캐스팅이나 아니면 역할이나 이런 게 다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좀 혼자만 붕 뜬 느낌. 네, 맞아요. 있긴 해요 분명히.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OSS가 아예 없었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스토리상 어쩔 수 없이 이경영한테 총을 겨누고 그렇게 된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거의 4자 구도라고 할까요? 3자 구도로 이게 여러 명이 같이 이제 겨누고 있는 상태. 이 긴장감. 저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낸 게 탁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그 장면상으로 보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긴장감이 딱 팽팽하게 조여 있는 그런 느낌이 나긴 하죠. 절정이 다른 순간이다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의 절정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죠. 저는 머릿속에서 이미 이 영화를 지워버렸지만 그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이제 각본가님들 이런 거 주의해 주세요. 군인 정신. 그러니까 이게 설정이 진짜 구멍이 나는 게 보통 군인들이 이렇게 행동 안 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지적이라 생각해요. 저도 전혀 몰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원래 군인은 그렇다. 설정 오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거. 결국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 중간에 폭격이 떨어지죠. 폭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막 아수라장 되고 막 도망가고 하다가 이경영이 막 총을 쏴가지고 그 아까 이제 이경영을 추종하던 사람 죽여버리고 송중기도 거의 총 맞고 막 엄청 부상당하고 도망가고 이 장면을 황정민과 김수환은 숨어서 보는 거죠. 이경영이 원래 나쁜 놈이구나. 민족의 배신자였구나. 그걸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만 아는 거죠. 이경영은 또 다시 그 조선인들한테 등장해서 되게 선지자처럼 자기 리더처럼 막 행동을 하죠. 그런 부분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게 막 폭격 떨어지는 장면도 저는 나름 정말 촬영을
CG도 있겠지만 실제 막 불에 타가지고 사람 그런 거 찍었을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잘 찍었다. 네. 어떤 평론가는 그래서 대부분의 평론가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촬영 좋았다. 미술적인 측면에서는 미술 아주, 좋았다. 아주 극찬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스토리는 잘 모를 수 있겠지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촬영은 미쳤다. 네. 왜냐면요 류승환 감독님이 그동안 해왔던 그 짬밥이 있기 때문에 못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경험상 액션도 그렇고요. 이분은 찍었다면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액션이든 촬영이든 잘할 수밖에 없어요. 스토리는 약간 엇나갈 수 있어요. 삑사리 갈 수 있지만 네. 자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광옥은 이제 딸과 함께 탈출해야겠다는 계속 마음을 먹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장면 제가 이제 쓰지는 않았는데 시간 여유가 없어서 네. 네. 이제 좀 남은 시간 동안 남은 스토리 나머지 스토리는 거의 이제 간단하죠. 네. 여기까지 한 영화 절반 정도 온 거고 나머지가 이제 결국은 사람 이름 봐야 되니까 자 이경영 네. 씨가 그게 그 장면이 나와요. 만민 공동회처럼 네. 이 조선인들이 한 장소에 다 모여 있죠. 다 모여 있는 상태에서 저도 이게 두 번째 명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까 서로 겨누는 장면 네. 이어서 다 모여 있는데 이경영 씨가 중앙에 서가지고 자기가 이제 리더처럼 이제 이런 자기가 이제 좀 딜을 했다 일본인들하고 중간에 그 아까 이제 김민재 씨랑 일본의 앞잡이가 원래는 그 일본 소녀를 강간하려고 했는데 강간이 실패하니까 어떤 조선인이 이 소녀를 강간하려고 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소지섭을 범인으로 몰아가지고 네. 예, 정기 고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일본인 입장에서는 야마다 입장에서는 이거 잘 됐다. 요 혼란의 와중을 써먹어야지. 예, 조선인들 다 몰살시키는 데 써야겠다. 중간에 또 그런 거 나오죠. 이제 전황이 뒤집혀서 일본이 패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럼 조선인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 증인이 되잖아요. 역사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럼 조선인 다 죽여버리면 되겠네. 뭐 이런 식의 이제 극악무도한 모습이 나오는 거, 인간 이하의 모습이 나와요. 그 와중에 이제 조선인들이 다 모였어요. 우리 어떡하지? 그래서 이경영 씨는 뭐 자기가 뭐 이런 뭐 잘난 걸 막 떠드는데 중간에 이제 송중기가 등장하죠. 네. 숨어 있다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 왜 살아 있는 거야? 송중기 등장해서 이경영한테 이제 이경영의 나쁜 짓을 다 폭로하죠. 요것도 진짜 저는 우리가 보통 법정 스릴러 같은 데서 변호인하고 막 이게 말로 싸우잖아요. 국왕 액션 그런 게 생각났어요. 그렇습니다. 송중기와 이경영이 뭐 난전을 펼치죠. 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황정민과 김수환이 갑자기 또 등장해서 네. 이제 송중기를 도와요. 말로 또 돕죠. 서로 싸우고 또 중간에 또 그 군중들이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되나 하다가 야 그래도 이경영이 우리 리더인데 쟤네들은 어디서 굴러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쟤네들 말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듣고 보면. 그래서 의심을 하는데 또 중요한 안경 낀 그 엘리트 같은 사람이 네. 자기가 봤다. 네. 요런 이게 서로 이게 첨예하게 갈등하는데 이게 막 이런 장면 자체가 전 좋더라고요. 느낌이. 국왕 액션. 네, 국왕 액션.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이제 황정민이 갖고 온 증거 자료를 다 보여주죠.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 다 써여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송중기는 그래서 이경영한테 다가가서 칼로 이제 한 번에 다 죽이죠. 네, 죽이고. 진짜 어이없어. 구해오라고 시켜놨더니 죽여버리고. 죽이죠. 자기가 이제 처단하면서 이제 뭐 무슨 죄, 뭐 민족을 배반한 죄 하면서 그 제목을 늘어놓잖아요. 네. 멋있더라고요. 네. 뭔가 나름 통쾌한 장면인 것 같아요. 이경영은 근데 좀 악역 전문 배우라서 예상이 같다. 네, 이게 회장님 나쁜 회장님으로 많이 나오시는 분이라서 예상이 같다. 네. 마스크도 근데 나쁜 역할이 딱 좋아요. 그렇죠. 재밌는 게 이 영화 그것도 한번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친일파가 은근 나와요. 네. 이경영도 친일파고 아까 정만식도 친일파고
그리고 또 요 현장에 김민재 씨 조선인 앞잡이 친일파예요. 요런 설정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 시대에서는 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 봐요. 당연할 것 같아요. 자기 뭐 나라가 중요해. 내 한 목숨 부지하는 게 중요하지. 그죠. 근데 그 기준이 내 한 목숨 부지하는 게 다른 사람을 엄청 힘들게 하면서까지 부지하는 거는 저는 좀 오바라고 보고. 근데 저도 그 시대에 태어났었다라면 독립운동을 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진짜.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엄청 존경받는 분들이고. 어렵죠, 진짜. 근데 이번 영화적인 측면에서 봐도 확실히 그 시대상을 보여주려고 했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완전 친일파인 애가 있고, 뭐 은근히 친일파인 애가 있고. 저는 이강옥도 은근히 친일 좀 했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아니 뭐 연주하고 막 이게 막 재롱 부리고 하는데. 덴노 헤이카 반제, 철왕폐하 만세 이런 것도 맞아. 하니까 뭐 자기들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 어쩔 걔는 수 없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면서 하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뭐 영화 속에 주인공 격으로 나온 거긴 하죠. 저는 그래서 이런 설정들이 현실적이다 생각해요. 근데 그동안 영화에서는 친일파가 잘 안 나왔다고 하는데 그냥 전적인 일본인만 나왔던 거죠. 네. 친일파도 자주 등장하면 좋겠다. 네. 현실적이니까. 그리고 뭐 나머지 이제 스토리는 그래서 어쨌든 이경영 죽고 네. 나머지 조선인들이 다 단합을 하는데 또 두 파로 나눠요. 또 나눠서 이제 한 판은 그래도 일본인들이 우리 잘해주지 않겠냐 그 좀 붙으려는 사람이 있고 네. 나머지 대다수 사람들은 탈출하자. 네. 이런 거죠. 밤에 그 남았던 사람들은 결국 불에 타서 죽어요. 묶어놨는데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름의 감독의 응징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탈출이 이게 재밌는 게요. 저는 한 사람만 탈출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탈출하겠다. 이게 되게 멋지더라고요. 뭐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네. 다 데리고 갈 거야 내가 이런 거. 이게 딱 성경의 모세 같은 느낌이었다. 저도 딱 그거. 엑소더스잖아요. 이집트에서 대탈출. 이집트에서 우리 민족 전부를 내가 구해낼 거야. 이건 신의 명령이야. 바다 가르고 가잖아요. 딱 아마 거기서 모티브를 따왔을 것 같기도 해요. 아마 배 태우고 다는 못 가지만 나중에 처절하게 이제 다 무기 같은 거 준비하고 나름 우리 일본 군인과 싸우겠다. 그 와중에 그 소지섭은 그 자기 부하들이 풀어주죠. 네. 그래서 소지섭과 이정현 그 자기 부하들과 끝까지 이제 후방에 남아서 일본인들을 저지하는 역할. 이거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 정말 멋있었고 곳곳에서 멋있는 장면들이 좀 남아 있긴 하죠. 네. 김민재는 또 앞차비가 돼서 그걸 또 막는다고. 진짜 얍삽하다. 보기 싫다 했는데 마지막에 그 장면 되게 좋았던 건 탈출을 하는데 막 전면전이 벌어지잖아요. 일본인들 막 아수라장 돼서 막 쏘고 막 화염병 던지고 죽어 나가고 옆에서. 근데 재밌는 게 또 황정민이 처음에 이제 우리 그 석탄 나르는 그 컨베이어 벨트로 가다가 줄 끊어지고 그다음에 컨베이어 벨트 무너지고 이거 어떻게 탈출하지? 이 상황에서 황정민은 혼자 가서 그 컨베이어 벨트 다시 들잖아요. 좀 나가자고. 근데 그걸 보면서 김수환 오고 또 다른 조선인들 다 달라붙어서 그걸 들어요. 결국 드는데 그게 또 중간에 걸리죠. 위에 걸려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 이거 일본 국기 그거를 절반을 내가지고 그 끈으로 묶어서 들어 올려요. 결국 와 이거다. 국뽕 차오르시니까 대놓고 일본 일장기 반으로 잘라버리는 거. 저도 그거 보면서 좀 웃기기도 한데 이 의도가 명백하잖아요. 네, 너무 명백하잖아요. 조금 유치한 감도 있어요. 유치하다. 들어 올리고 결국 막 죽어가면서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 이제 황정민도 죽고 다 죽잖아요. 소지섭도 죽고 되게 이 좀 안타깝다. 다 죽고 이제 김수환만 살아남죠. 김수환하고 송중기도 사는구나. 결국 송중기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서 요 마지막 액션 씬 뭐 이런 것들을 혹시 좀 전체 편 해주시죠.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총평을 해보면 좋습니다. 송중기를 드러내고 아예 OSS를 드러냈으면 한 중타치 이상은 했을 것 같다. 더 좋았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요. 혹시 그거 한번 나눠볼게요. 이 어떻게 보면
영화라고 네. 할 수도 있고. 저 국뽕 영화죠. 예. 국뽕 영화인데도 친일 논란이 있었던 아, 영화죠. 진짜 되게 이상하게 웃겨요. 네. 그 신파. 신파도 있었고 당연히 우리나라에 빠질 수 없는 요소죠. 신파. 이 영화에 드러난 국뽕과 신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뽕은 네. 저는 국뽕 별로 안 좋아해요. 요즘 관객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이게 많이 쓰인 소재기도 하고 노골적이죠, 네, 솔직히. 노골적이고 이게 좀 은은하게 나오면 모르겠는데 일장기 찢어버리고 이런 거 보면 유치한 생각이 너무 들고 대놓고 뭐 애국심 불타오라 이런 거 네, 아니에요. 네, 무엇이든 은은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신파도 있으면 좋아요. 근데 눈물을 지었자. 네, 7번 방의 선물 신의 뭐지? 신의 탑? 아니요, 신의 탑은 그거고. 맞다. 예. 뭐지? 그런 거 많아요. 예. 아무튼 신파가 너무 대놓고 있는 거면 오히려 반발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진님? 진짜 저는 요즘 관객들은 확실히 눈높이가 높아져서 대놓고 그러니까 감독의 의도가 보이면 싫어하고 짜증내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봐라, 너 애국심 불타오르지. 대놓고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소지섭, 이정현 같이 죽고. 이거 황정민도 죽고 이런 거 보면서 뭐 일장기 자르고 이건 대놓고 국뽕을 불러일으키고 신파를 조장하는 건데 근데 앞으로 만약에 만드시는 감독님이라면 좀 그런 거 보시죠. 은은하게. 네, 은은하게 보이지 사람 조금 설득력 있게 네. 그런 장치를 좀 해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새는 어떤 이념의 시대는 이제 간 것 같아요. 네. 국가주의도 가고 오로지 요즘엔 뭐 넷플릭스 이런 데서 외국 드라마도 많이 보고 하니까 눈높이가 높아졌으니까 네. 오로지 그냥 스토리로 승부하는, 네. 설정으로 승부하는. 아까 설정 오류 그것도 네. 요즘 관객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되지 않을까 영화들이. 네, 좋습니다. 저는 그런 좀 물론 잘 만든 영화긴 한데 액션 씬 좋았고요. 네, 액션은 좋았죠. 아이디어 특히 중간중간 빛나는 컨베이어 벨트로 탈출하고 거의 무너지면 그걸 다시 올리고 이런 아이디어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아이디어 좋았다. 네. 근데 지나치게 이게 뭐 그런 요소가 있긴 하지만 이게 욕먹을 만한 영화는 아니었다. 너무 좀 여러 가지 조금 뒷공작이 있었던 걸로. 과하다. 네, 이 영화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좀 아쉽지만 요 정도 하고요. 다음 주가 저희가 이제 모가디슈와 네. 총정리 편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모가디슈랑 총정리. 네, 좋습니다. 여기서 한번 끝내 볼까요? 네, 그럼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